주말 사이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제39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었죠.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격돌했던 여야가 이번에는 5.18로 붙었습니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들이라는 표현으로 최근의 그 망언들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하자 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반쪽짜리 기념식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하고 악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의 코너죠. 강성 토론을 오늘은 일부러 좀 앞당겨봤습니다. 두 분의 패널부터 소개를 드리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성일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정 의원입니다. 왜 강성 토론인지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강훈식, 성일종, 강성 토론. 5.18 전부터 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5.18 지나고 나면은 잠잠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끝나고도 뜨거울 줄 몰랐는데 우선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 게 적절하다 아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는 뭐 황 대표가 나는 그래도 가겠다 해서 갔어요. 그 현장의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황교안 대표가 노래 불렀죠. 노래 부르고 손도 이렇게 같이 아주 동작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했고 그 뒤에 이제 시민들 항의하는 소리예요. 황교안 물러나라 뭐 이런 소리들. 그리고 나갈 때는 결국은 정식 출구로 못 가고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급하게 빠져나갔고 일단 황 대표가 간 거 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누구? 강 의원부터. 네. 일단 기본적으로 5월 광주는 대한민국 큰 아픔이니까. 예. 그런데 제1야당이 가는 대표가 가는 건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그리고 초청한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고 또 뭐 정상적인 사고와 감정이 있으면 많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 당하고 또 유가족의 여정이 아프다는 측면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예. 그 적절 여부의 결과적인 평가는 황교안 대표가 5.18 징계를 이제 이후부터는 하겠다라고 논의를 밝히셨으니까요. 예, 예. 그 징계 여부가 마지막 완성 단추는 적절 여부의 완성 단추는 그 징계 여부에 달린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뭐 가셨던 거고 징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지켜달라. 네, 그거 그거가 더 보겠다. 중요한 이제 그게 모양이 중요. 돼버렸죠. 예. 네. 성 의원님은 그 장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오는 게 맞다, 안 오는 게 맞다. 그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저는 그런 논란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보고요. 특히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예. 장관도 하고 예.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에 거론되는 분 아닌가요? 예. 이런 분이 나서셔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얻어맞으러 온다. 광주에 오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또 그 말도 붙이지 마라. 악수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YS 때 민주묘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고요. 예, 예. YS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5.18 특별법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국민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갈등이 있으면 이런 가운데 다 함께 참여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기 헌신한 분들에 대한 뜻과 그러한 헌신에 대한 이 숭앙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인데 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정미 대표가 온다고 하는 것은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예. 우리 역사 발전에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가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이제 저 부분이 예, 강 제가 의원님? 약간만 좀 보충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보통 정치인의 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적 일정과 방어적 일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일정은 본인이 좀 유리할 수 있고 방어적 일정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은데 안 가면 또 욕을 먹는 일정들이 예,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5.18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공격적 일정일 수는 없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정당의 전신이었던 전두환
대통령께서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예. 또 아픔이기 때문에 방어적 일정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 방어적 일정이면 보통 예의를 갖추는 게 또 순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5.18 망언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오시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순리에 맞지요. 근데 이제 굳이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거를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방어적인 일정인데 누가 봐도 예. 공격적으로 치환하고 싶은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은 그러니까 망언, 5.18 망언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온 것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발언을 한 그렇죠. 거고 이정미 대표도 그런 발언을 한 선후가 그렇게 그렇게 정리된 된 것이다.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 사실은 예. 오시게 돼서 근데 오신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예, 없다고 예, 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런 제1야당 대표고 또 아픔을 하러 오신다는데 참석은 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이후에 그러면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마지막에 그 징계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 비롯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예. 된다면 예.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이나 이정미 대표의 걱정과 우려가 예. 좀 머쓱해질 수 있으니까. 머쓱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 그런 징계를 잘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황교안 대표 참석 여부에서 시작됐던 논쟁이 악수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이거는 좀 뜻밖의 논쟁인데 여러분 뭐냐면 김정숙 여사가 이제 대통령 뒤를 따르면서 귀빈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오다가 황교안 대표랑은 악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김정은과는 공손하게 악수를 하던 김정숙 여사가 왜 황 대표랑은 악수를 안 할까? 남북 화합 이전에 남남 화합을 먼저 하라. 이런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말씀을? 예. 성 의원님. 어떻게 그 장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보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행사장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현장이지요. 그래서 지도자급들은 서로 갈등이 있든 또 싫어하든 좋아하든 국민이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 악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왜 이런 악수를 안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나 청와대 답변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답변을 맞춰가다가 봤더니 시간이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약수를 하면서 가다가 문 대통령하고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걸음이 이렇게 좀 뒤처진 거죠. 그래서 그걸 급히 따라가느냐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못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청와대가 이런 해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악수를 하고 지나가지만 예. 악수할 때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 찰나의 순간 잠깐의 악수하는 건데 이해찬 대표 악수하시고 예. 건너뛰어서 손학규 대표 악수하시지 않았나요? 1, 2초 늦는 게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럼 일부러 빼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의 이야기는 민경욱 의원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예. 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얘기를 않는 게 맞고요. 또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하실 때에 예. 이 갈등, 분열을 다 통합으로 이끌자. 나를 지지했던 국민이든 아니든 다 나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이 다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대통령의 취임의 정신에 맞도록 다 하시는 게 맞고 또 이런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굳이 뭘 변명을 하십니까? 이게 오개티 아닙니까? 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바쁘더라도 그럼 황 대표하고는 일부러 챙겨서 인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다른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를 건너뛰었다고 한다면 예. 이 문제가 이렇게 증폭이 크지 않을 거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건너뛰려고 했다면 이해찬 대표를 건너뛰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오히려 이 문제가 안 나왔겠지요. 자, 강훈식 의원님. 박원순 시장도 건너떴더라고요. 그래요? 영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건너뛴 사람이 누구예요? 굉장히 그러면?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예, 영상을 예.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그 직접 보지 못했고 영상으로 보니까 예. 이제 급하니까 대통령하고 거리가 벌어지니까 마다다닥 이렇게 건너뛰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박원순 시장도 건너뛰고 이제 뭐 이렇게 몇 분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뛴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지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유시민 이사장이 등 돌리고 눈 마주치지 말아라라고 한 것에 대해 그 지령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민경욱 이야기하는데 의원. 이런 표현이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지령이란 단어가 이게 보통은 북한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 좀 약간 너무 좀 나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과도하게 내용보단 형식이 집착하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 보면 어디 국회의원 몸에 손을 대? 라는 한국당의 반응 의원이 한선교 있었고 사무총장. 그리고
1대1 아니면 우리 면담하지 않겠어. 예, 라는 식의 이런 형식 논리보다는 예. 중요한 건 내용인 것 같아요. 5.18에 어떤 마음으로 갔고 또 그 과정에 뭐 김정숙 여사 약수를 했고 안 했고 떠나서 옆에 박원순 시장도 통과된 걸 보면 예. 아, 이게 뭐 그렇게 예민한 문제인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신 건 아니냐라는 지금 그 예,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그러니까 영상을 너무 보면 예민한. 아니 앞뒤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저는 오히려 굳이 청와대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고 봐요. 안 그러니까 와도 될 정도였다. 그 영상만 보면 근데 예. 다만 이제 이거를 마치 누구의 지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한번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변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좀 정색하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너무 또 그거 가지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예, 건 아니에요, 그럴 성 의원님. 필요는 없는 것 그 같다. 악수는 뭐 또 내용- 여럿 건너뛰었다는데. 예,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을 우리 강 의원께서 하셨는데 예,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든 것이 형식이 잘 갖춰지고 격이 올라가는 거고 품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행사에 있었을 예, 때 예. 야당의 대표하고 악수하는 것은 전 맞다고 보고요. 또 뭐 이 부분이 그 진이야 그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국민의 판단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어도 어쨌든 한국당은 서운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고의든 아니든 간에 서운했다. 자, 근데 이제 기념식이 끝난 뒤에 설전이 또 하나 붙은 게 뭐냐면 기념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우선 그중에 일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 한국당이 들어보죠.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겁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는데 망언들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SNS에다 비판을 했습니다.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서 씁쓸하다. 이거는 이제 독재자의 후예라는 그 말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큰 국가적인 행사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예, 기능이 예. 아까 있다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18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 묘역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했고 예, 예. 또 5.18 특별법도 했잖아요. 예. 독재자의 후예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 독재의 후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 프랑카드로 전국에 걸었던 것들이에요. 뭐냐면 패스트 트랙을 할 때에 선거제도를 2, 3, 4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꾀하려고 그러고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을 좀 우리가 분산하자고 하는 건데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까지도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독재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 타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한국당이 꺼낸 말이죠. 독재, 좌파 독재 뭐 이런 예, 이야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민주당에서 프랑카드로 대응을 예. 해서 독재의 후예가 예. 이제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이 맥락 속에 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우파들을 이제 독재의 후예로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큰 흐름이 예. 이게 깨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이런 여당이든 야당이든 갈등할 수 있는 말들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독재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나 대표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면 예. 대통령은 자꾸 여당의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민의 가장 큰
어른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정의, 저스티스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의 가장 정방향이 뭐냐 지금 5.18에 대한 그리고 5.18에 대한 왜 이런 망언과 논쟁들이 자꾸 나오느냐. 답답하다. 5.18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심장은 이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굳이 이거를 마치 야당 대표와의 정쟁하듯이 반쪽짜리 뭐 기념식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나가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정당이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문제지. 우리가 독재 후에 아닌데 우리 반쪽짜리 기념식인데라는 식의 쟁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찔려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예. 제1야당의 대표가 말한 말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 정쟁과 예. 쟁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만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어. 기념식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 이게 정의입니다라고 설명한 것인데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정쟁을 하는 것이고 생각이 같으면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징계나 망언에 대한 징계를 하고 오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혜정 의원님 아니죠. 찔려서 그런 거 아니냐 아이. 오히려 지금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게 강 의원님 자, 말씀이에요.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 옳은 역사의 판단을 맡겨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 헌신과 또 이분들이 희생한 이 가치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좀 여야를 떠나서 정쟁하지 말고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큰 원론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 자극이 예상되는 단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재로 공격을 하니까 독재의 후예가 얘기할 수 있냐고 프랑카드를 걸었잖아요. 저는 이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렇게 써드렸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뭐 이거를 직접 다 쓰실 수는 없잖아요. 연설 비서관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큰 틀에서 얘기하시고 통합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지. 이 저스티스라고 얘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복판에 뛰어든다? 대통령은요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의 큰 어른이고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잘못하면 또 야가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기능으로 수렴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 아니 이게 통합적 기능이 반반씩 섞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저스티스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만큼은 5.18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망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됐든 망언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정의로운 관점에서 말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독재자의 후예라는 단어를 써서 한국당을 자극하느냐 이제 이 얘기가 성 의원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단어에 대한 서운함의 여부 또는 뭐 본인 그 정당에 대한 반응까지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이걸 기계적으로 반반 섞는다고 해서 통합입니까? 5.18에 망언도 있을 수 있고 망언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대한민국의 갈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통합은 아니다. 정의롭게 이야기할 걸 말을 해주고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 후세에 남아야 국민들도 그런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성 의원님. 지금 뭐 토론이 계속 뜨거워지는데 두 분 시간 괜찮으시면 2부에 우리 조금만 더 이어갈까요? 네. 아직도 할 얘기가 좀 남아서 괜찮으세요, 성 의원님? 예,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강 의원님? 자, 그럼 광고 듣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부에서 강성 토론을 다 못 마쳤습니다. 얘기들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제가 일단은 스톱을 시키고 2부로 넘어왔는데요.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분의 문자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준일의 행간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포인트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서울 대림동 여경 동영상 하나가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경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동영상 분석을 좀 해보고 또 경찰 출신의 표창원 의원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결해보죠. 이택수의 여론 시간에서는 오늘 뭐 항상 소개하는 지지율 조사도 지지율 조사입니다만 이택수 대표한테 질문 드릴 게 많습니다. 리얼미터가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택수 대표는 보도에 관련해서 기자들을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주말 사이에 밝혔거든요. 이택수 대표와의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리얼미터의 입장 인터뷰 진행을 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강성 토론 일부에서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막 토론이 뜨거워지는데 그냥 끝내는 것도 좀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양해를 구하고 2부로 넘겼습니다. 두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충청 토론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이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시냐면은 광고 나가는 동안 근데 두 분 지역구가 어디시냐 했더니 두 분이 고긴 거예요. 이웃 사촌이신 거예요. 예. 그 자주 인사 나누시고 뭐 그럴 일도 있으십니까? 그럼요, 지역에서 그럼요. 지역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그렇지는 예, 그렇지. 충남 전체에서는 마주치고 국회에서 워낙 친한 선배님이라서 제가 예. 아니 그렇게 친한 아주 희망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광고 나가는 동안은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정치 토론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치열하게 싸우는 두 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냐면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성일종 의원 머리 많이 자라셨다고. 예, 원래 머리가 이렇게 빨리 자라십니까? 아, 원래 그때 그렇다고 그러셨죠. 예, 머리하고 손발톱만 자랍니다.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와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뒤에 왜 이어서 머리 미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왜 성명위원회에서 딱 끝났어요? 아, 그게 이제 이 전국 상황을 지켜봐야지요. 지금 현재 여야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더 타결 기미가 웃거나 더 세게 야당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의원들이 이제 또 하겠지요. 아니 자르기 싫으셔갖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2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1부 토론 사실은 굉장히 뜨거워서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5.18에서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기념사에 대해서 독재자의 후예들 망언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쪽짜리 기념식 씁쓸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설전에 조국 수석이 참전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5.18 망언하는 사람들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 되기 힘들다고 괴물이 되지 맙시다. 영화 대사를 올린 겁니다. 이것도 뭐 영화 대사지만 한국당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들리는데 성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거나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큰 원칙론적 측면에서 통합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큰 틀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국 수석이 참모입니다. 조국 수석은 원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원죄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강요들 검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부실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나요? 인사.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 부실 책임을 조국 수석이 져야 돼요. 또 두 번째, 패스트 트랙도 공수처법을 조국 수석이 밀어붙였어요. 여야 관계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런 와중에서 또 여기에 또 정쟁의 한복판에 참모가 들어온다. 참모는 그림자처럼 대통령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겁니다. 조국 수석이 대한민국 조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 인사 망쳤지요.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관계 망치고 있지요. 또 정쟁에 들어오지요. 조국 수석께서는 학자 출신이기도 하신데 이 그림자 보좌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훈식 의원님. 네, 일단 조국 수석이 5.18 기념식 민정수석이 참석한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대통령 메시지에 전 담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께서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남은 개헌을 발표했지만 결국은 이게 통과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표현했고요. 현재 상태로만 보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뭐 비방이나 날조 이런 걸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제 가 있는데 또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조사위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한국당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협조가. 다시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추천이 안 되고 추천 있죠. 문제가 계속돼서. 예, 그래서 의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광주 시민에 대한 미안함 예. 그리고 5월의 아픔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 예. 이런 것들을 민정수석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예. 저는 보여준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여의도 격언에 예.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보면 이게 공격이나 쟁점 정쟁일 수 있지만 발로는 결과적으로 5.18에 대한 제도적인 완성을 민정수석이 참석시켜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강 의원님, 어쨌든 지금 SNS로 이렇게 민정수석이 활발하게 글을 올리고 의견 표명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례적이 아니고 아예 없었던 아예 일이죠. 없었던. 예. 이게 그러니까 총선 나가려고 그러시는 건 맞아요? 정치 행보? 본인은 일단 안 나간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본인은 일단 안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건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음번 총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책임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가야 쪽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자꾸 나오시라고 그런 하고 있는 분들이 거죠 많은 지금. 거죠. 예. 송 의원님도 지금 나가시려는 총선 행보라고 보세요? 네, 그러면요. 대통령을 도와서 이 정부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림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는 참모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알 거라고 봐요. 그런데 특히 이 한복판의 정쟁에 뜨겁게 달아오른 예. 황교안 대표 오지 말라고 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에 또 오셔가지고 얘기하신다. 저는 또 SNS를 한다. 조국 수석? 예, 이거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정치, 강 의원님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조국 수석 자기 정치 총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하려면 대통령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죠. 이거 이건 이제 대통령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의 예. 조국 수석으로서 이야기니까 저는 자기 정치라고 보는 것은 좀 더 과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비서로서 수석 민정수석으로서 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예. 일견 좀 동의하는 부분은 예. 너무 이런 수석 메시지가 과하면 예.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려지니까 아. 그런 부분은 좀 야당의 의견처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안 하면서 이 정쟁의 한복판이나 또는 참모로서 거둘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감 키우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참모로서의 기능보다는 예. 이 참모로서의 예. 그 정쟁이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꾸 뉴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 수석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30초만 유시민 이사장 얘기 좀 끼워 넣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주말에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에서 정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치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선 정치 안 할 거라고 했던 워딩이 좀 바뀐 거 아니냐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분위기상 재밌으라고 한 말인지 아니면 진짜로 의사가 좀 생긴 건지. 유시민 강 의원님? 이사장 이야기는 뭐 총선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많이 남았다. 대통령 임기 2년밖에 안 됐다. 예, 근데 예. 너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예.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예. 그 말이 본인은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본인은 응원단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지만 응원단장이 너무 인기가 많다. 네, 너무 인기가 많고 또 너무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응원단장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운동장에 바로 선수로 뛸 거냐? 예. 그러기에는 또 그 운동하는 날짜가 또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수로 뛸 건지 응원단장으로 남을 건지 아직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좀 관심 꺼라. 네. 저는 일단은, 그쪽이 예. 좀 맞다고 봅니다. 성 의원님은 저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광주에 황교안 대표 오는 걸 극렬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예. 아주 어찌하면 자기의 존재를 자꾸 지지층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대선을 지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러는 거라고 아주 보시는 고도의 거예요? 전략이죠. 우리 오. 저 강 의원님께서 응원단장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이분은 응원단장이 아니에요. 이제 감독까지 하려 그래. 이제 감독하다가 안 그게 무슨- 되면 예. 감독하다 안 되면 선수 나와. 내가 선수로 들어갈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과연 성공을 바라는 분들의 이야기인가. 예. 자기 역할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낼 때는 좋은데 예, 예. 이게 그냥 모든 국가적으로 알겠습니다. 보면은 통합으로 가야 될 이 예. 이런 면에서 예. 아주 분열을 획책하고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선소님이 자유한국당이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여기다가 문자를 주셨어요. 두렵긴 뭐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두렵다 그래서 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 다 나올 사람 다 나옵니다. 이 손흥민인지 히딩크인지는 지켜보자고요. 저희가 예, 한 2분 정도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음성 파일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뉴스쇼가 끝나고 이 음성 파일이 세상에 나오면서 떠들썩 주말 사이 내내 떠들썩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등장인물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보기엔 이건 하나도 쓸모없게 없는 것 같아. 정 과장님, 이렇게 늘어지는 거를 취임사에 한 줄도 넣지 마. 그러니까 이거네. 부국, 전국, 편국이에요. 자존심 그건 그 평가 조금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건 좀 상의를 해보세요. 예. 좀 적어요. 예? 이게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쓰세요. 받아 적으세요. 여기 이제 취임 전입니다, 여러분. 취임사를 놓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쓰세요. 받아 적으세요.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국, 전국, 편국이네. 최순실 씨가 편국을 다른 말로 해서 상의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이제 당선자가 예. 최순실 씨가 한숨을 쉬면서 좀 적어요. 정호성 씨 예. 이번에 강 의원님. 예 이거 듣고 충격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은 언론에서 나온 거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아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청와대에 뭐 비서들이 뭐 자기 정치한다. 이거는 지금 누가 정치인이고 누가 국가를 운영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살았는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이게 한 20분짜리예요, 여러분.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당선자의 말을 사사건건 다 자르고 무시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취임사에 이게 말이 되냐? 아이스크림 얘기 왜 안 하시오? 우리는 그거 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안 이쁘더라고. 기호 한 장 맞다. 과일 갖다 드릴까요? 왜? 과일? 어떠세요? 청와대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졌잖아요. 이게 지금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웃고 과일 드실래요? 낫또 드실래요? 뭐 이게 무슨 딴소리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만 말하라 이런 겁니까? 성 의원님 감상평 한마디만 하고 끝내죠 우리. 그 오랜 이제 인연이 있었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 이런 아마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최순실 씨도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미 다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 마무리 발언.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이후에 저는 뭐 그 과거 정부에 대해서 너무 비판의 강도를 높이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앞으로 저희 정치가 잘 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또 음성 파일로 아주 통 파일을 찾자면 90분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허탈함이 들고 아무튼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 3당에서 호프타임 하는 거 여기서 뭔가 맥주잔 짠 하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기원하면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강성토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